자, 자연 선택 가보겠습니다. 자, 진화론 누구 생각나? 다윈. 다윈 유명하죠? 우리 막 책에서 이제 선정도서에서 다윈의 진화론 막 읽어오고 막 두꺼운 거. 와, 두꺼운 거고 라면 받침대 아주 기가 막히죠. 딱이요. 라면이 묻어지려나? 아무튼 진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려. 오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 적응한다는 얘기는 그 환경에 내가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몸의 구조나 특성을 맞춰줘야 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유전이 되겠죠. 그게 진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이 잘릴지 모르겠는데,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설이라고 얘기하면 가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저게 맞아 떨어지긴 하지만 저때 당시에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라서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윈의 진화론에서 가설로 자연 선택설을 다윈이 주장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선택설이 뭐냐면 자연이 초이스, 선택했다고요. 자, 누굴 선택했을까? 아무나 선택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제대로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놈이 살 수만 있다면 그놈이 선택당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 걔네는 자연적으로 도태됐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놈을 자연적으로 선택받았다. 자연선택. 이걸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응을 하는 녀석도 있어야겠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녀석도 있어야 돼. 한마디로 다양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걸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변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양한 변이 중에서 환경에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는 개체가 환경에 적응을 한 녀석이죠. 그 적응을 한 녀석이 자연적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자연선택. 이런 게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은 자식을 낳고 새끼를 까고 똑같은 말이죠. 누적되면은 점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종. 이해했어요? 그게 자연선택설의 진화 과정이에요. 단순하죠? 다양한 변이가 있다는 얘기는 새끼를 많이 까셔야 돼요. 과잉 생산. 그냥도 아니야. 과잉이어야 돼. 엄청 많아야지만 생겨먹은 게 다양한 유전적 변이로서 다양하게 존재해야 개딸이. 알겠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돼? 싸워! 파이트! 생존,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 싸우게 됩니다. 먹이나 서식 공간에 대해서. 그 싸워서 이기는 것들은 선택받은 거고, 싸워서 진 애들은 자연적으로 꺼져. 도태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애들이 자연 선택이 된 거다.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유리한 형질이지 내 기준으로 한 거다가 아니야. 살아가는데 유리한 거지 내 기준이 아니야. 자연이 기준이야. 저거 애들 착각해. 자연이 기준인 줄 알아. 자연이 기준이야. 해서 우리 기준 아니야. 그 별거 아닌데 애들 많이 틀려.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놈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손을 까고 하면은 그게 새로운 종이 되겠죠? 진화가 일어나게 되겠다. 그걸 길이든 쿠션이야. 다양한 변이, 과잉 생산 뭘까요? 목이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습니다. 생존 경쟁, 싸워. 그러니까 싸운다는 개념은 진짜 열심히 뿔치기 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이를 먹으려고 노력을 해본다고. 그러다가 먹이를 먹는 긴 기린이 살아남아 생존 경쟁을 통해서 자연 선택받았죠. 그러면 얘네만 있는 거지. 그 새끼를 까고 하면 얘네만 살아남아서 결국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기린이 됐다. 실제로 기린 모가지 짧았었어. 충격적이죠? 목이 진짜 말 정도 됐대. 근데 그게 지금은 저기 긴 놈만 살아남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화가 다윈이 저 기린을 좀 보여주면서 뭐 자연 선택설을 주장을 했어.
근데 문제가 발생해. 다른 건 다 좋거든? 근데 저때 당시에는 유전이 되는 원리를 몰랐어. 그러니까 과학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게 Y, 그 Y책 있잖아. 이 Y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다 좋았지만 다윈이 자연 선택설이 한계가 있었던 게 유전의 원리를 설명 못했던 거지. 이때 당시에는 유전의 원리를 몰랐거든? 유전의 원리 누가? 맨델이죠. 그래서 맨델이 나중에 이제 유전의 원리를 발표해서 다시 한번 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야.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그래서 인정을 받게 돼서 결국에 진화론이 된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택을 못 받았던 과학자가 있어요. 라마르크라는 과학자야. 이 사람은 용불용설이라는 가설을 했거든. 용불용설에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형질인데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 노력의 성과로 가질 수 있다. 이게 용불용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뭘까요? 공부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에 의사야. 공부 졸라 잘했겠지.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내가 공부 잘하는 거지 내 새끼가 공부 잘하는 게 유전이 돼? 노력이야. 공부는 100% 노력이야. 착각하면 안 돼. 대가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부의 머리는 없을 수 있어. 이해가요? 하나 더. 내가 물론 키는 유전이긴 하거든. 근데 뭐 어쨌든 노력의 성과로 인해서 얻어진 형질은 절대로 유전이 안 돼요. 그게 용불용설이에요. 보게 되면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여 자손에게 유전되지만 사용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라고 주장한 거야. 이게 주장한 거야. 이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주장한 거야. 응이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라마르크가 이런 얘기한 거야. 야! 나 기린으로 설명할게. 내가 모가지가 비록 짧아. 그래서 먹이를 먹으려고 유난히 이 기관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길어졌네. 발달해서 새끼를 까면 유전될 거야! 라마르크가 말한 거야. 유전이 될까요? 안 돼. 알겠어요? 근데 예시가 나온 거야. 한계점. 나중에라는 뜻이에요. 후천적은. 나중에 얻은 형질. 즉 한마디로 노력해서 얻은 형질은 절대 유전되지 않는다. 실제로 유전은 안 되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거야. 자, 이건 너무 쉬워. 다윈의 진화론은 결국 뭐냐면 생존 경쟁이 포인트야. 싸워서 이긴 자만이 이 세상에 살아납니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 겁니다. 자, 과학적으로 영향 준 거는 생명과학의 이론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뭐 분류학 정도 되겠죠. 생물의 유형관계, 나중과 처음관계, 사회 유전한 사회 등등등 읽어보시고요. 사회가 중에 자본주의 생존 경제입니다. 살아남은 애는 부자가 될 것이고 싸워서 진 사람은 거지가 될 것이다. 생존 경제 완벽하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사회 진화론, 불평등, 제국주의, 이야, 지배하는 맞잖아. 우월한 종족이 지배할 것이다. 인종차별, 정당화, 악용이 되었다. 악용이란 얘기는 뭐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를 명분 삼아서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악용이지. 이해갔죠? 근데 웃긴 건 틀린 말은 아니긴 하거든.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굉장히 좋은 종이 남아서 나중에 사회를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 이해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자는 거죠. 볼게요.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 맞죠? 단순해지진 않았죠? 변이가 없는 집단은 진화가 더 느리게 일어나겠죠? 변이가 좀 많아야 돼요. 같은 종의 개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모두 같지는 않죠. 개별적으로 유전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적 변이가 나려면 무조건 달라요. 알겠어요? 같은 종이면 유전적 변이가 있겠지. 너랑 나랑 생기가 다른데? 같은 종이니까.
5번 봐봐, 내가 말한 게 이거야. 항상 우수한 요지를 가진 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X 누가 설정한다? 환경이 설정한다. 그래서 알겠어요? 자, 누구야 이거? 환경에서 다윈이겠지. 다윈. 자, 일단은 많아야 돼요. 싸워서 이긴 자 우리 편. 그 다음에 지나겠죠? 생물종이 변한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생물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변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야? 자본주의 맞지? 적자 생존이 그거야.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환경에 유리한 거는 살고 유리하지 않은 애는 죽는다. 이게 적자 생존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스러워 주장하는 이거 약간 좀 악용하는 느낌이죠. 자, 이번에 변인데요. 변인은 내가 아까 말했어요. 모양이야. 생김새, 특징, 형태, 습성, 기능, 형질의 차이. 자, 유전자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유전자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다를 수도 있어요. 비유전자 변이. 그 유전자 변이 말 그대로 유전자 차이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유전자 차이니까 유전 되겠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깃털색, 달팽이 껍데기, 무늬, 색깔, 나선 방향 다 유전자야. 근데 비유전자는 말 그대로 유전적인 게 아니니까 환경이야. 뭐가 있겠어요? 근육 환경 아니야? 야, 이따만한 보디빌더가 새끼 나면 뭐 마동석이 나와요? 애기가 마동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카렌족이야. 카렌족 알아? 이거 뭐야? 뭐야? 기린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 한 살 먹을 때마다 링을 하나씩 건대. 그러면 어때? 너의 모가지 길이가 딱 봤을 때 5개, 10개 들어가네. 그걸 10개 끝에 또 그 한 살 먹으면 이제 큰일 났다. 나 1년만 더 있으면 링 하나 더 거는데 어떻게 걸지? 걸어. 어거지. 그럼 이게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굳은 상태를 이렇게 살아가겠지? 근데 그다음 또 1년 되면 또 너. 이렇게 살아가겠지? 그 나중에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비유전적이야? 이 사람이 자손을 하면 이 모가지 길이로 나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유전적이야. 알겠어? 자, 그럼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야? 유전자 때문이지 뭐 있겠어? 유전자가 다양하지. 왜 다양해? 돌연 변이도 있을 수 있고, 남녀가 결혼하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는 유성생식의 방식에 의해서 다양성이 존재하니까 다양하게 조합이 되겠다. 자, 돌연변이하고 유선생식의 볼 거야. 돌연변이는 뭐냐면 부모의 어떤 특징이 자손한테 생겨나면 돌연변이라고 해요. 스파이더맨 생각. 스파이더맨 엄마 아빠가 스파이더맨이야? 아니잖아. 엄마 아빠 정상인이야. 근데 갑자기 내 새끼가 거미줄을 쏴. 그거 돌연변이지.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어. 스파이더맨 애기 나면 이제 스파이더맨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돌연변이니까. 돌연변이니까. 자, 지금 보면은 붉은색 유전자를 갖고 있는 몇 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초록 색깔이 나네. 시간이 지났더니. 유전적 변이. 즉, 돌연변이가 돼. 돌연변이. 말 그대로. 자, 이거는 너무 쉽잖아. 이건 흰색 게임 같은데? 이건 갈색 게임인가 봐. 새끼를 낳으면 다양하게 나와. 점박이도 나오고 이게 다양하잖아. 이게 어쨌든 생식 과정에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어쨌든 돌연변이든 간에 유성생식에 의한 다양한 조합의 경우가 나오든 간에 이게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좋은 점이 뭘까?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우리는 한 마리만 살아있어도 성공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 동일하게 유전자를 갖고 있는 놈보다는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거나 돌연변처럼 색다른 유전자가 나오게 되면 변화하는 환경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연 선택에 있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핀치새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핀치새가요 원래 한 종이었거든. 그러니까 한 종이었었어. 한 종인데 부리 모양이 각자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 이게 유전적 변이거든. 이해갔어요? 부리가 다 다르잖아. 근데 핀치새가 살고 있는 갈라파고스 군도섬이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 그게 하나였었어. 다 같이 살고 있었다가 이 섬이 한 몇백 개로 나눠졌을 거야. 이거 몇백 개를 써있지 않네요. 근데 되게 많이 나눠졌거든요. 그러면 어떤 섬에는 선인장이 있었고 어떤 섬에는 이런 뭐 가벼운 이런 씨앗들이 많은 것도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간다고 해봐. 그럼 선인장만 먹이가 있는 곳에는 핀치새 중에 어떤 유전적 변이들만 살아남겠어? 당연히 선인장을 먹을 수 있는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는 데만 살아. 그럼 여기는 단단한 씨앗이니까 부셔야 되니까 턱이 좀 커야 돼. 얘네만 살아있어.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되다 보면은 여기에는 이 종류의 핀치새만 살고 여기는 이 종류의 핀치새만 살아나게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서로 다른 완전하게 다른 종으로 진화를 한 거야. 이게 자연선택이랑 똑같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선택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나방의 자연선택 볼게요. 별거 없는데 후추나방이에요. 참 별씨. 후추나방. 후추라는 명칭은 없네요. 후추나방이거든요. 이 스토리를 알려면 지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지류는 환경에 예민한 녀석이야. 지류가 참고로 색깔만 기억해. 알겠어요? 지류가 흰색이에요.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죠? 이거 빔 때문에 색반적으로 하얀색이에요. 지류는 무슨 색깔? 흰색입니다. 지류는 참고로 깨끗한 공기를 가질 때만 살아가. 이해가요? 그러면 깨끗해요. 후추나방이 있어. 후추나방은 검정 색깔도 있고 흰색도 있어. 유전적 변이야. 같은 종이야. 눈을 말해. 같은 종이야. 유전적 변이로 다양성만 있는 거야. 깨끗한 환경이 됐었어. 그러면 깨끗하게 살고 있는 지류가 많이 발생하겠죠? 지류한 생명체가 나무 겉에를 다 뒤집어 깝니다. 다 덮어. 그럼 어때? 흰색이지. 그럼 검정색 후추나방이 죽을까요? 자연선택 누가 받을 것 같아? 흰색이겠지. 검은색은 눈에 띄잖아. 비둘기가 다 쳐드신다고요. 그래서 흰색이 자연선택으로 생존 경쟁에서 이깁니다. 자,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기가 더러워졌어. 그러면 지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나무 껍질이 검정색이거든. 그래서 자연선택은 후추나방 중에서 검은 후추나방이 자연선택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요. 남모양 적혈구, 원래 정상적인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이렇게 생겼거든. 자, 그러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말라리아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야. 자,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균이 있어요. 원생생물이야. 원충이라고 얘기하거든. 새끼를 원충이라 그래 보통.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에 살거든요. 적혈구가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너는 넓은 집에서 살래? 좁은 집에서 살래? 당연히 넓은 집이지. 말라리아 원충이 좋아하는 집은 정상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집이야. 그럼 말라리아 잘 걸리는 건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만이 말라리아 걸리고요. 정상이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사람은 말라리아 안 걸려요. 그럼 말라리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웃기긴 하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자연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에서는요. 오케이? 자, 누가 더 많이 나타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가진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말라리아가 좀 더 위험해요. 참고로 말라리아가 위험도는 더 세요. 그래서 말라리아 걸릴 수 있는 이런 정상보다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다고. 자연 선택을 얘가 자연 선택받은 거야. 얘는 죽는다고. 왜? 말라리아 걸린다. 얘 말라리아 안 걸리면 산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그게 말라리아보다 그게 낫다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게 다야. 그냥 내가 다 설명했어 지금.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에 기생하는데 여기에는 집이 좁아 증식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얘는 정상적인 애들만 살아있어. 여기만 살아. 그래서 정상적인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들은 도태되고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환자들은 살아요. 참 진짜 아이러니하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 빈도가 훨씬 더 높아요. 이 말이 그 말이라고. 너 얘가 우수하다 생각해. 얘가 우수하. 일단 얘가 우수하지. 근데 얘가 살아난다니까? 진짜 아이러니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환경이 선택하는 거야. 그게 이 예시라고.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이야. 자, 처음에 뭐냐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갖고 있는 세균도 있고요. 아닌 애도 있어. 같은 종이지만 유전적 변이가 달라서 다양한 변이가 생겼다. 많이 있어야 돼. 그럼 항생제를 사용했어. 그럼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 다 죽어. 그러면 증식해 안 해? 살아남은 애들이 증식하겠지. 항생제 내성 갖고 있는 애들 훨씬 더 많아졌지. 그 다음 한 번 더 쳐. 그럼 이제 얘네들 싹 다 없어지니까 얘네만 살아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항생제를 치려고 하면 들겠어? 안 들겠지. 이게 내성이야. 그 약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약 먹잖아. 좋지 않아. 항암제 있지. 항암제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초기 때는 항암제를 안 난다고 나는 알고 있어. 좀 강하게 하려면 이제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 초기 때 강하게 하면은 내성 생겨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야?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자연스럽게 받은 거야. 자, 우리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이 실험을 좀 배워야 돼. 이 실험이 어떤 내용인지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 스티로폼 있지? 그 다음에 털실 두 가지가 있어. 얘네가 세균이야, 세균. 그리고 벨크로 테이프가 있어. 벨크로 테이프가 뭐냐면 항생제야. 그러면 제가 벨크로 테이프라는 항생제를 대변해서 저거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없는 녀석이야. 그 벨크로 테이프에 대해서 제거가 되는 게 누구냐면 스티로폼하고 털실이 있을 때 저 벨크로 테이프에 누가 붙어? 털실이 붙죠. 이해 갔어요? 그럼 털실이 벨크로 테이프에 붙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항생제에 대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내성을 안 갖고 있는 녀석이야, 털실이. 그럼 내성을 갖고 있는 건 스티로폼이야,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이가 있는데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녀석의 마리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방식이냐면 털실이 제일 많고 스티로폼이 제일 적어. 스티로폼은 내성 갖고 있는 세균이고 털실은 내성을 갖고 있지 않는 녀석이야. 자, 그러면 어떤 실험 조건을 할 거냐면 벨크로 테이프로 싹 훑어. 그러면 제거가 털실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제거가 됐다면 제거를 일단 하세요. 하시고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남아있는 개수가 있다면 그 개수만큼을 추가로 더 넣어주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36개가 있었고 4개가 있었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처음에 제거를 했을 거야. 제거를 했더니 몇 개가 제거가 됐냐면 20개가 제거가 된 거야. 제거된 게 20개라고. 그럼 남아있는 건 16개였죠? 그래서 16개를 추가로 넣어준 거야. 그래서 32개가 된 거야.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몇 마리가 제거가 됐냐라고 질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기억할 거는
32개라고 했단 얘기는 32개가 있는 걸로 한다는 얘기는 이거의 절반인 16개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고 절반인 16개가 남았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에 36개가 있었으니까 16개가 남아야 되니까 몇 마리가 제거된 거야? 한 번 했을 때 20개가 제거되고 16개가 남았는데 16개를 추가로 넣어줘서 32개가 된 거야. 이해가 안 가? 근데 스티로폼은 계속 2배가 늘어나지. 얘는 제거가 안 되니까 남아있는 거에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야. 32개가 있었어. 근데 24개로 하겠대. 그럼 12개가 남았었단 얘기지. 그러면 몇 마리가 제거된 거야? 얘도 20마리 제거된 거야. 내 생각에 20마리 다 제거가 된 거라고. 제거해서 4개니까 2배에서 8개. 이해가 가는가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털실이라는 놈은 좀 양이 적어질 거고 내성을 갖고 있는 건 점점 많아질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항생제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내성을 갖고 있는 놈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항생제가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에 대한 세균의 비율을 채울게요. 자, 뭐냐면 전체가 40마리였었거든? 근데 4마리잖아. 그래서 비율은 10%야. 처음에는. 근데 1회를 하게 되면 40마리에서 8마리이기 때문에 20%. 2배가 늘었으니까. 이해가요? 40마리 중에 16마리, 40%. 계속 2배죠? 40마리 중에서 32마리, 80%. 단순하게 내성인이라는 녀석은 단순하게 우리가 2배씩 늘어나니까 별로 늘어나지 않네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는 많아지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많아지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양한 생물의 출현만 진한데 그냥 뭐 별건 없어. 생물이 다양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종이 한 마리라도 살아 있다면 우리가 진화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자연 선택이 되니까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 자, 보게 되면은 앵무새죠? 변이 아니야, 변이? 생긴 게 다르면 변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유전적이냐 비유전적이냐 보시면 돼요. 진화의 원동력 유전이죠. 자, 그 다음에 형질이 자주 유전이 장난하나. 환경의 영향은 뭐야? 비유전이죠? 자, 달팽이는 유전이죠? 야, 근육이 유전이 됩니까? 뭐 새끼는 마동석이 아이를 낳으면 아기가 마동석의 근육을 갖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3번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아유, 원인이야 뭐 유전자에 관련된 돌연변이.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에 의한 세포의 체세포 분열에 의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체세포 분열에 의한 세포의 형성도 유전이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체세포 분열인데? 맞잖아. 이것도 유전이 되고 유성생식에 대한 다양한 유전자 조합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세요? 비유전은 아니지. 체세포인데. 4번 돌연변이 집단의 어떤 세련변이 만든다. 맞는 말이죠? 환경이 변하면 자연선택의 방향이 그치. 환경에 따라서 자연선택이 달라지겠죠. 자연선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각 변이의 비율이 달라지면 진화가 있는 거 맞고요. 다 맞네 요즘. 5번 기억과 니은인데요. 지금 항생제를 사용했는데 요 색깔을 갖고 있는데 살았지. 내성. 얘는 내성이 아닙니다. 알겠죠? 기억과 니은 유전자 차이 맞는 말이죠?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세균 집단의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변이가 나타난 상태에서 하는 거죠. 변이 안 나타나? 나타나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니은이 자연선택되었다. 니은이 내성을 갖고 있는 거 자연선택 받는 거죠? 안 죽었잖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야,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진 않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